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찰이 이남호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가 모 인터넷신문의 기자 B씨에게 200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이남호 후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원 람천 소교량 정비 사업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안전재난과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합동감사 결과 남원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일부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람천 불법 공사를 언급하며 공직 신뢰를 훼손하는 배임 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한 형사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양파 가격 보장을 촉구하며 양파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전북 양파생산자협회는 15일 원주군 고산면 낭봉리 양파밭에서 양파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양파밭 갈아엎기 투쟁은 전북을 비롯해 경북 김천과 전남 무안 등 전국 주요 양파 주산지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농민들은 이날 정부의 잘못된 수급 예측과 늑장 대응이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파 산지 가격은 평년 대비 50% 이상 폭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양파 출하량이 평년보다 15,000톤 증가하면서 양파 도매가는 1kg에 4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양파 1kg당 최저 생산비 800원 보장과 가격 회복 시까지 출하 정지 확대 시행, 공공비축 수매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간단합니다. 수입하면 됩니다. 90년도 누가 못합니까? 진짜 어려운 거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생산량이 많았을 때 우리 농민들이 생산량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농식품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과 문화,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정책 선거를 펼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핵심 공약이 상대 후보와 유사해 정책 차별화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린 양충모 후보가 남원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을 넘어 가공과 유통, 관광을 결합한 고부가 가치 농생명 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팜 확대와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농가 소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남원의 바이오 산업은 전북의 5급 3특 성장 엔진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남원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춘향제전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을 내걸었습니다. 국립 판소리 산업복합단지 조성과 역사, 문화, 복원 등을 통해 남원을 K컬처 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 체계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인구 소멸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의료 수준, 의료 질도 제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신속 추진과 생활체육 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재단과 춘향제 100주년 기념 관련 사업의 경우 앞서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가 발표한 공약과 궤가 맞닿아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 법인으로 설립될 남원시립 역사문화재단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대한민국 문화예술 분야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이처럼 일부 공약의 명칭이나 추진 방향이 비슷한 면이 있어 향후 정책 선점과 차별화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강 후보는 남원의 위기를 절체절명이라고 말하며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발생한 이른바 모노레일 사태를 오랫동안 견제받지 않은 권력과 시민보다 정당을 앞세운 정치, 책임지지 않은 행정이 만든 비극적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남원의 자존심을 세우고 세금과 행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이번에는 남원 시민이 이겨야 한다며 지역 재건을 위한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에 나서는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가 시장 월급 50%를 반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14일 정읍시장 후보에 등록한 김민영 후보는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시장 월급 50% 반납과 사용처의 시민 결정, 매월 사용 내역 공개, 시장실 1층 이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14일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가 기본수당 삭감인가 증액인가, 토목군수인가 민생군수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당선돼 민생의 기적 같은 변화를 실현하겠다며 진보당 후보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진보군수가 주민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6일 오전 11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를 엽니다. 장동혁 대표와 조배숙 도당위원장, 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와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선거 승리를 향한 각오와 결의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4년을 이끌어갈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할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선체제로 전환됐다는 내용인데요. 6.3 지선을 20일 앞두고 시작된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전북자치도지사 후보로 4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내홍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도지사 선거의 경우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등록했으며 이어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후보, 진보당 백승재 후보, 무소속 김성수 후보 등도 등록과 함께 경쟁을 위한 신발끈을 조였다는 겁니다. 지난 3회 지선에서 손주항 전주대사습 장학재단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등록한 이후 무소속 도지사 후보는 처음이며 2명이 등록한 건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현 지사인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당함에 따라 무소속행을 선택했다는 점 또한 유례없는 일로 15일 등록을 예고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까지 등록을 마친다면 그야말로 다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자대결로 압축된 교육감 선거 역시 이남호, 천호성 후보 모두 등록을 마치고 본선거 체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6.3 지선 후보 대다수가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본선에 전격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향후 4년간 투자 유치 50조 원을 추가로 달성하고
대기업 15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전북도 의회에서 제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1호 공약이었던 대기업 5개 유치를 달성했고 4년간 27조 원의 역대급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민선 8개에 뿌린 희망의 씨앗이 민선 9개에는 도민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겠다며 4년의 성과는 더 큰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임실군수 후보를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한득수입니다. 확실한 변화, 유능한 여당 후보, 그래서 한득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실의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 맞춤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3가지 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이 임실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보증 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임실이 가진 독보적인 자산인 군부대 인프라를 경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35사단과 6탄약창은 우리 군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활용해 관련 방위산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들께서는 일하는 복지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길가에 품을 파는 일시적인 공공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임시형 일자리의 매칭,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온 경력과 역량을 데이터화해서 그분들의 숙련에도 딱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와 주거, 안심입니다. 임실의료원 입원실 운영으로 24시간 진료 환경을 갖추고 청년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돌봄입니다. 임실형 통합 돌봄과 세계적인 보육 시스템을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혁신적인 행정입니다. 원스톱 통합 허가팀과 이동 군수실을 통해 행정 속도는 높이고 현장 불편은 즉시 해결하는 군민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저의 복지 목표는 분명합니다. 함께 잘 사는 사각지대에 없는 안심 복지입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자 가장 핵심은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의 농촌 주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어르신의 경력에 맞는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다문화 고향 방문 지원을 확대하고 틈새 없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임실의료원 입원실을 운영해 24시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부권은
KTX 임실역 정차로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남북권은 오수 의견 테마파크와 연계한 펫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북부권에는 전국 이통장 연수원을 유치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서부권은 섬진강과 호흡원을 잇는 안보레저 관광을 키워가겠습니다. 특히 전북대 농수행대 임실 캠퍼스를 유치해 우리 임실을 명실상부한 농업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한 변화, 유능한 여당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임실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행복한 학부모회가 명품 학교 만들기 공약 등을 이유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행복한 학부모회 아이디어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교육 격차를 막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살리는 교육 환경을 만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실현하는 지역교육 생태계 재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행복한 학부모회는 전북 지역 학부모 회원 432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사용한 비료를 다시 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이 생산비 절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수경 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이 농가는 최근 배액을 다시 사용하는 이른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료 구입량이 크게 줄면서 생산비 부담을 덜었는데 수확량이나 품질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료값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 이제 순환식 비료 재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전쟁 여파로 비료값이 오른 걸 감안하면은 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회수된 배액은 분석과 살균, 희석 과정을 거쳐 재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비료와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작물에 따라 최대 6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물 재배 후 남는 배액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배액을 재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농업용수는 20에서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비료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배출도 23%에서 63%까지 저감되는 걸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국제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농가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 생산비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농가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월광포차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안루원 경회상가에서 열립니다. 월광포차는 공연과 먹거리,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해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신관 사또 부임 행차와 취타대 공연으로 시작해 구사 노래방과 현장 이벤트, 디제잉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